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저의 채널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 건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이모부예요. 실제로 영상을 제작할 때도 엄청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정작 이모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얌체같이 정보만 쏙쏙 빼먹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저의 드로우 마이 라이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먼저 좀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해 주신 게 바로 이모부예요. 그래서 이모부께서는 왜 건축주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앞으로의 건축은 어떻게 될지 좀 이런 생각들을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크리에이터와 또 게스트로서 좀 호칭을 바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하우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은 크리에이터와 게스트로서 이제 모셔봤는데 어색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오늘은 선내 건축이야기 초대 손님이니까 열심히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건축을 꼭 해야 되겠다, 건축에 관심 있다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 의외인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게 건축이었고, 제가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게 좋아하는 것으로 먹고 살기 쉽지 않다는 걸 좀 일찍 알았어요. 슬프네요. 근데 그때가 또 IMF였고, 아. 그때는 그래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토목하고 건축 쪽이었거든요. 제가 공식이나 계산에는 조금 능숙해가지고 화양료 관리기사나 토목기사, 건축기사 이런 걸 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취직을 하셨으면 쭉 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회사를 차리셨거든요. 저는 직장인으로서는 실패자였어요. 지금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좌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좌절감이라 하면 뭘까요? 지금은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막 공개를 해주고 그죠. 알려주려고 다들 노력 중이지만, 그때 건축은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건축주라도 건축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하시면서. 네, 건축 소장으로 있으면서도 시방사 하나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노하우라고 해서 알려주시지 않았고,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모든 곳에 생겨요. 건축주와 건설사, 건설사와 현장소장, 현장소장과 작업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킨 대로만 일을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너무 답답할 것 같거든요. 답답하죠. 그때는 왜 건축일까라고 고민만 했는데 지금 이해를 좀 해요. 왜냐하면은 건축은 경험 기반 산업이거든요. 정말 많고 넓은 전문 영역들이 한 군데 건축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장 제품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건축은 모든 다른 장소에서 모든 다른 설계 도면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해요. 경험을 모으고 이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경험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이 돈으로 환전되는 순간 정보는 공유되지 못해요. 근데 이게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은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고 믿고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신뢰감이라는 게 없으면 불행해지거든요. 그렇죠. 건축주, 건설사, 현장소장, 작업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이해관계가 다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뭔가를 하나 얻으려면 밑바닥까지 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누굴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도 알게 돼.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바보같이.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겠는데, 네네.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좌절감을 좀 많이 겪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 보면 다 절벽 위에 서 있는 분 같아.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인 느낌들을 거잖아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요. 근데 뭔가 나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데 혈안간 회사를 차리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그만두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화장실 갔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느낀 그 찝찝함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고 자기 반성. 두 번째는 당연히 그렇듯이 남 탓. 그리고 나서는 환경 탓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고 원인이 뭐였는지를 이제 종이에다 하나씩 다 적어보기 시작했거든요.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심했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몇 달 뒤에 하우빌드를 만들었어요. 그때 하우빌드를 만들고 홈페이지 대문에 뭘 써놨는가 하면은 건축공사,
투명한 그날까지,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가 슬로건이었어요. 아니 근데 대전에서도 일을 잘하고 계시다가 거점을 서울로 이제 음. 옮기셨잖아요. 네, 그 맞아요. 이유가 있으세요? 초창기에는 이제 작은 인원으로 플랫폼 만들고 시스템 개발하고 직접 현장도 관리를 하고 해서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고객으로 오신 건축주분들이 하우빌드를 찾는데 너무 힘들었다. 홍보를 좀 해라. 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때 현장들이 제일 많았던 곳이 서울이었거든요. 아, 서울에 사무소가 필요하겠다, 상담실이 필요하겠다고 느낄 때쯤 제가 관리하던 현장이 이제 영등포에 현장이 하나 있었는데 준공할 때 건축주께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건물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영등포로 지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투자 받고 강남으로 옮기면서 강남을 이제 본사로 대전을 지사로 만들었죠. 근데 이게 그냥 건축회사가 아니고 건축과 IT가 결합된 회사잖아요. 맞아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 건축을 IT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좋은 아비틴 제품들의 개발자들은 본인이 만든 제품을 사용자로서 경험을 해요. 네이버나 카카오토스 이런데 생활 밀착형 서비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써고 불편한 게 있으면 본인이 뭘 더 좋게 만들까를 고민할 수 있는데 건축은 달라요. 개발자가 건축주가 되거나 현장 소장이 되거나 건축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이 산업이 너무 넓고 너무 깊어요. 그래서 IT로 건축 산업을 뭔가를 바꿔본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축 산업이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문명이 발생했을 때부터 시작된 산업이라서 그렇기도 해요. 또 하나는 데이터가 없어요. 혹시 프롭테크라고 알아요? 네, 들어봤죠. 직방이든 다방이든 이 프롭테크가 시작된 계기가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건축은 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빌드 초창기에 공개 경쟁 입찰 끝나고 공사비 공개했다가 협박 전화를 한 몇 달 동안 시달렸거든요. 그때는 평당 공사비가 얼마여라는 것도 하나의 정보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더 많은 현장들의 정보들이 공개가 돼야 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건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다른 현장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 현장의 정보들이 잘 관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다른 현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데 모든 각각의 현장들이 100개의 문제들을 다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지금 이제 건축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건축 산업이 바뀌어 왔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너무 느리게 바뀐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면 건축 산업은 빨리 바뀌는 거야. 그 말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적이긴 한데 건축이 느린 건 맞아요. 왜냐하면 건축 산업이 무거워요.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온 산업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변화도 쉽지 않고 아하. 가장 큰 거는 건축은 한 번 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몇몇 군데서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건축주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단어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똑똑해졌죠. 예전에는 건축에 대한 정보를 건축주가 얻을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 건축주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가 많아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건축주분들은 자기가 얻은 정보를 공개를 해줘. 남한테 알려줘요. 예전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인터넷이나 뭐 카페나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유튜브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한테 유튜브를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냥 단순한 가르침 말고도 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건축을 준비한 분들에게 정보를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내가 건축을 처음 할 때 느꼈던 그 답답함
좌절감을 건축주분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있었던 거고, 그때 선생님이 내 건물에 걸려든 거지. 하필이면 또 그러면은 승기님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습득을 하신 거예요? 사실 맨 땅에 해댕이였죠. 그 전에 이제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얻었던 정보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조족지혈이었어요. 어땠길래요? 왜냐하면 현장을 하나 시작할 때마다 매번 다른 게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도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현장마다 지자체 조례가 다르고 설계 도면이 다르고 사용되는 공법도 다르고 자재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초기 한 10년간 아마 현장 한 100개 할 때쯤까지가 내 인생에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이었네요. 맨 땅에 헤딩이었어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보이시던 건가요? 지금 생각하면 10년도 부족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처음 건축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선내의 건축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도 파편적인 정보들이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선내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다시 공부한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노력을 해주시는데 앞으로의 건축은 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건축주한테는 편의점에서 라면 사듯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건축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건축은 편의점에서 라면 사듯이 되지 않아요. 편의점 가서 라면 살 때는 진열대에서 라면 가격을 보고 계산대 가지고 가면 그 라면 가격 그대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건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도 마찬가지로 제시된 가격대로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노력,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은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까지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건축 산업은 생산성을 좀 올려야 돼요. 생산성 이미 충분한 게 아닌가 보죠? 건축 산업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이 없어요. 오. 생산성하고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게 디지털화인데 건축만큼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많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디지털로 바뀌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위기가 있어야지 바꿔야 된다는 모티베이션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전환점이. 네,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업체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건축을 위해서 승기님이 갖고 계시는 꿈,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한 가오빌드 하고 나서 10년쯤 정도 됐을 때 정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건축 산업은 신뢰 없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부터 서로 믿고 합시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신뢰는 서로 사소한 약속들을 계속 지켜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보는 게 다르면은 신뢰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보는 것, 데이터가 같아야 되고 서로 합의한 프로세스, 시스템으로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동일한. 그래서 저는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건축 산업의 신뢰를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 건축의 시작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연결해서 건축 참여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와, 그 목표와 꿈이 거창한데 올해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 목표를 위해서. 올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건축 데이터를 연결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설계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 네네. 공사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설계는 2D 도면에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건 선하고 면밖에 없어요. 이건 데이터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 그럼 이제 이게 공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데이터화를 하기 위해서 잘하는 건설사들은 이걸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데이터 없이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할 때 얼마나 서로 오해가 많겠어요. 서로 다 다른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건축주와 건축사는 설계 도면을 보고 있고 시공사는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보고 있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니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를 거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2D 설계 도면을 자동으로 4D BIM으로 만드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4D BIM은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이제 건축주, 건축사, 건설사가 동일한 데이터를 보면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들었나요? 사실 이거 기획한 건 한 10년 넘었어요. 10년이나. 네. 네네. 10년 전부터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알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 만들기 시작한 한 3년 정도? 3년 동안 만들었어요. 원래 이 제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을 100으로 잡으면 아, 네. 지금 한 30% 정도? 만든 것보다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게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제품을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을 가지고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고맙다고 전화 오기도 하고 건축주나 건축사 분들도 도면에 이해도 하고 공사할 때 훨씬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말을 들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채우기 나머지 위해 70을 채우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좀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네, 지금 이제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더 빨리 만들어질 거예요. 혹시 다른 제품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우빌더의 시스템들은 내부용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우빌더의 PM이나 CM 분들이 건축주를 매니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었는데 이 제품을 외부에다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 시작으로 건축주가 좋은 건축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앞으로 내부에 있는 설계관리 시스템, 공개경쟁입찰 시스템, 공사관리 시스템도 하나씩 외부에다 공개를 할 거예요. 공개를 한다는 게 내부에 갖고 있던 리소스를 푼다는 거잖아요. 뭔가 맞아요. 아까울 것 같거든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건축산업의 신뢰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혼자 꽁꽁 끌어안고 있어봤자 발전되기가 어려워요. 같이 이제 커갔으면 좋겠는 네, 마음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거를 열어두겠다 하는 그 포부와 그 가치에 되게 중점적으로 두는 게 되게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동까지 받을 건 없고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 아니면 건축산업이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왜냐하면 요즘은 현장 가보면 외국인 분들이 현장에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산업 내부에서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점점 더 건축산업은 사양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이 더 공유가 되고 건축사나 건설사 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뭔가를 줄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조금 뭔가 어색하고 좀 낯설었거든요. 근데 되게 만들기 잘했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뭔가 건축 산업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저도 괜히 미래 건축 산업에 대해서 기대도 하게 되고 좀 희망을 본 느낌이랄까.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끝났으니까 이모부로서 저도 이제 하울 서비스 써보고 싶거든요. 건축주로서 네, 써야죠. 그때 DC 가능한가요? 하우빌드 정책은 정가 정책입니다. 가자. 아니야, 그래도